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야간 공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 10분 정도 우리가 또 이제 잡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회원님하고 종목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차트를 먼저 보고 뉴스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주식과 그 종목과 첫사랑에 빠져버린다. 첫눈에 반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 힘들어. 첫사랑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어. 다른 거는 안 봐요. 자신한테 좋은 거. 내가 이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좋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실수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끼워 맞추기, 갖다 붙이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차트에 빠져버리니까 마구마구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좋게끔, 좋아 보이게끔 스스로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족시키는 거지. 그런 접근 방식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종목을 확장성을 가지고 좀 다른 종목들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연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뭐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뉴스가 터졌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계속 확장하면서 시야를 넓혀가면서 하는 공부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KMS 멘토님하고 예전에 12년 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할 때도 이 방식을 절대적으로 저는 지켰습니다. 엊그젠가 제가 뉴스를 하나 남겼어요. 야, 이건 큰 사건인 것 같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 일본 수출 규제 이 부분,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른 테마에 대한 자본력이 딸린다거나 사람들이 시선이 조금 더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진정한 가치 투자, 천천히 올라오는 시기 적절한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이거거든요. 분명히. 뉴스에다가 제가 이걸 올렸어요.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뉴욕의 맨해튼 심장 꺼졌다. 42년 만에 정전으로 암흑.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꺼지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KBS, MBC, 뭐 SBS, 뭐 뉴스 다 터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블랙아웃이 터졌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절대 아니에요.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변압기 화재가 원인이었는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말 저녁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뉴욕의 상징 타임스퀘어 전광판 일부도 빛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사람들로 가장 붐비는 주말 저녁,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뉴욕 중심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호등이 꺼져 수신호로 대신해보지만 도로는 마비됐고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Looked out the window and I saw some black smoke coming out of a manhole. As soon as I saw the black smoke, it must have meant that either a transformer went out or some sort of power outage, or maybe there was a small fire that. 정전의 원인은 변전소 변압기 화재. 이로 인해 뉴욕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은 맨하튼 중심가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정전 5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7만 3천 가구 이상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이 취소되고 상점들도 문을 닫아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예정된 카네기홀 공연이 취소되자 곧장 거리 공연을 선보인 연주팀도 있었습니다. 지난 1977년 우리 돈 5,6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낸 뉴욕 대규모 정전 사태의 42주년 되는 날, 공교롭게도 또다시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여기서 이 뉴스, 여러분들 42년 만에 정전, 블랙아웃이에요. 블랙아웃. 자칫하면은 정말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블랙아웃이 됐을 때 지하에 갇힌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어마어마한 공포에 그냥 뭐 끝나버리는 거죠.
이 뉴스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뉴스. 이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군요. 여기서부터. 자, 키보드에 손을 갖다 놓고 키보드에서 손까지 10cm밖에 안 돼요. 뭘까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요. 주식학개론님. 주식학개론님이 질문하신 거잖아요. 핵심적인 거. 전기죠. 전기. 여러분들, 전기잖아요. 전기가 끊겼으니까 암흑이 됐죠. 암흑이 됐으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은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요. 무슨 사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이루어졌어도. 하지만 이 전기 분야는 지금 시즌이잖아요. 미국이 오늘 날씨가 뭐 29도, 30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그쪽은 항상 뭐 쓰던 거라 생각을 하고 치우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또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때거든요. 시즌이에요. 거기다 북한과 미국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북한은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펑 하고 불이 꺼졌어요. 전기, 전력계통이잖아요. 그럼 걔네들 변압기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 안 되겠죠. 전기, 전자, 전기, 전력. 그랬을 때, 자, 뉴욕이 정전이 터졌다. 우리나라도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 안전, 재난, 사고, 이런 부분, 천재지변. 딱 그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을 나열했을 때, 지진, 일단 옆으로, 그쵸? 그 다음에, 블랙아웃, 에너지 부족이니까 빼놔. 그런데 전기 터졌어. 여름에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 인재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놨는데 전기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전기 관련주 쭉 나열해보면 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전기 전력계 개통에 대한 관심 종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적 추론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키워드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키워드가 일치한지, 그리고 이 키워드가 시간적 추론법 절기에 맞춰서 지금과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럼 이 전기는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지금 시즌에 맞죠? 지금 시즌에 맞죠? 왜 이걸 맞춰야 되냐면은 이런 시기에 사건이 터졌을 때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붙어요.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 예전에는 그냥 막 주가 올라가면 사고 감이야, 촉이야, 용기로 사는 거야 그랬지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기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가치 투자도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 유입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기에 거기에 맞는 종목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미리 사놓는 게 아니죠. 뭐 지진 안 일어나고 블랙아웃 안 터지고 그냥 쑥 가버리면 어떡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종목들 중에 신호가 나온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뉴스는 밤에 나왔었고 뭐 그 전날 나왔었고 찾아보는 거예요. 종목들을. 전기, 전력 찾아봐. 그런데 이제 어떤 종목들이 걸려들었어요? 삼화전기. 자, 삼화전기. 일단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삼화 콘덴서. 자, 삼화 콘덴서. 그 다음에 삼화 전자. 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루 전이죠. 다시 볼게요. 삼화전기.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삼화전기. 그리고 삼화전자. 삼화 콘덴서를 먼저 봐야지. 자, 요렇게. 요런 모습. 이 두 차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기법과는 지금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응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정석인 방법에 한해서는 전혀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삼화전자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고, 저, 평,
적정. 지지와 저항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원조법 공부하신 분 있는지 아닌지. 자, 박스권이 맞다 1번, 아니다 2번. 찾기가 굉장히 쉬워야 돼요, 여러분들. 보자마자 박스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 돌파선까지 상승 못하고 계속 밀리는 약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시기적절한 때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파워가 세거든요. 파워가 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찾아보니까 삼화전자가 제일 좋더라 이거요. 오늘 강하게 빵 때립니다. 엄청 때렸죠. 왜? 호재가 계속 붙는 거예요. 이게 블랙아웃 때문에 이렇게 또 때렸냐? 절대 아니죠. 투매출원에서 이렇게 가려면 뭐가 붙어야 돼요? 여기 삼성전자가 또 붙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복합호재로 빵빵빵 해서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건데, 언제 어디까지나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종목이 와 있으면은 이거는 주체가 그냥 있질 않아요. 분명히 때리기 일부 직전에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조법 차트 중에서 삼화전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뉴스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이거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3,280원이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강하게 돌파. 자, 돌파로 3,280원 박스권의 중간값을 아주 강력하게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다려라. 3,280원.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 매수, 매도. 아니면 원조법으로 붙던가. 뉴스를 보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테마주, 그룹, 구성원, 그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상 신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매매 기법도 상관없어요. 다른 매매 기법의 차트도 분명히 저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때려요. 여러분들 때립니다. 항상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2008년도, 2007년도 막 공부하고 2008년도 공부 끝났을 때 그때 시간적 추론법으로 해가지고 시기에 맞는 종목은 성공 확률이 기가 막혀요.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글을 남기고 전일 뉴스를 남기고, 요 뉴스는 크다 올려놓고 찾아보니까 원조법도 나오고, 예?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도 나오고, 그 중에서 단타로 대응하면은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3,280원을 갖다가 강하게 빵, 그것도 갭으로 그쵸? 날려버린 다음에 돌아와. 돌아와. 회귀 본능, 여러분들 갭에 대한 회귀 본능 돌아오면서 3,280원 가져오고 다시 빵. 기가 막히죠. 예, 투매추로는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이러한 이제 공략 방법을 알아낸 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 투매추로 합본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로님, 요거 어떻게 답변이 되었나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 그래, 뉴스, 그래, 뭐, 이거 위험하네, 사람 죽을 수도 있겠네. 이게 아니라, 여기 키워드를 봐야죠. 왜 암흑이 됐는지. 정전이니까. 정전이 안 되려면은, 전기, 전력 개통. 그럼 그 개통에 대한 관련주 편성, 테마주 구성 쫙 보면, 그 테마주에 뭐뭐뭐가 있다. 정전 테마,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전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ESS도 붙고, 여기에 또 다른 것도 붙고, 다른 것도 격가지로 치면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에서 또 넘어가면 EMI 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카테고리가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간적 추론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아가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요놈의 걔가 사람을 계속 물어.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셨죠? 야간 공개 방송 때. 사람들이 계속 걔한테 물려요. 조심해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 광견병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광견병, 동물 백신, 동물 질병. 거기에 이제 제가 중앙 백신 하나 올려놨었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들? 차트에서 중앙 백신. 광견병 관련주거든요, 광견병.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갔어요. 상, 중, 하. 아래에서 짧은 쌍바닥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5일 지나갔죠. 보합구간 지나가 버리고. 그럼 단타 매매로 낙하법 구성. 여기에 있는 매물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지지와 저항을 본다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예쁘게 나오죠? 지지와 저항 정말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매물대를 가지고 오버행이라고 볼 수가 지금은 없다. 왜? 더 오래 버틸 수도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단기 매도성 대량 묵직하게 떨어지는 나쁜 물량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얘는 낙하법이 성립이 되는 거죠. 광견병. 그런데 웃긴 건 뭐예요? 같이 터지는 거 같이 얘가 광견병 때문에 이걸 들어갔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장마잖아요. 장마. 비가 많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장마가 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장마 오고 하수구 넘치고 더러운 거 폐기물 막 물에 섞여갖고 질질 흘러내리면은 동물들이 그걸 먹어요. 그럼 동물들은 뭐에 걸리겠어요? 병이 걸리겠죠. 하수구 올라오고 똥물 넘치면은 동물 질병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물 질병, 뭐 소에, 돼지에, 뭐 질병 이래가지고 오늘 또 중앙백신뿐 이거 말고 뭐 팜스웰바이오 그리고 뭐 옵티팜 뭐 이런 것들 동물성 질병이 또 툭툭 건드리잖아요. 또 건드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점 우리가 시간적 추론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시기적절함이잖아요. 시기적절함. 이맘때쯤에 터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태양아범님, 진욱이님, 면도날님, 주식학개론님, 뭐 푸바님, 주똥님, 마블히어로님 다 이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나왔어. 차트에 신호. 그럼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옳다구나. 옳다구나. 이놈이네. 들어가자. 그렇게 매수세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1월달에 갖다 붙여버릴 건지 4월달에 붙여버릴 건지 아니면 7월달에 붙일지 시장 이치에 맞게 거래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까 그 오타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매일 하면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치에 맞는 현명한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매매 기법의 확률이 굉장히 잘 나와요. 우리 투매추론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새로 창안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투매추론 시간적 추론법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목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2019년 투매추론 시간적 추론법을 개정을 해서 완전히 다른 책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사전지식이에요. 사전지식. 왜 그렇게 했어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일단 이 책부터 봐라 이거예요. 지금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면은 다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거 안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좀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왜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부터 박살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실어놓고 기초 기본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회원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뉴스로 돌아가면 또 앞에 보여지는 거 아니야? 바로 페이지 이동하고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7월 17일 매매 기법형 주시장 핫이슈 일본 분매운동, 재난, 침수, 블랙아웃, ESS, 동물 전염병, 댕기열, 피부병, 줄기세포, 바이오, MLCC, 그래핀, 노트10,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공작기계, BTS.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테마주 정리를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왜?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이 해당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이 일본 불매운동 대체 품목 관련주로 엮여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재난 잠깐 동안 내린 비에 차 60여 대가 침수가 되었다. 하수구가 넘치고 정전까지 됐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우리나라도 침수.
그리고 블랙아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ESS. 전기가 꺼졌을 때 ESS 얘네 장치에서 바로 전력이 공급이 되면서 번쩍하는 순간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반드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화재건도 해결이 돼야 되고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 전염병 시즌이죠. 그 시기입니다. 시기. 댕기열 그리고 피부병. 피부병 얘기는 계속 나와요. 이때쯤 되면은 왜 그렇겠어요? 뜨겁고 자외선 그리고 뭐 어디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면은 풀떡도 오르고 타고 피부가 익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름철 여드름 정말 안 낫는데요. 근데 요즘 여드름 치료제 이렇게 보면은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그거 막 짜고 막 터트리고 하면 피부가 상하잖아요. 그걸 갖다 줄기세포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약을 발라가지고 피부를 재생시킨다고 합니다. 줄기세포가 화장품과의 밀접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4년 전부터. 줄기세포, 피부병 다 줄기세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 적용되는 부분은 쓸만하다고 합니다. 바이오, MLCC. MLCC 이번에 삼성발로 해가지고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아모텍, 삼화전기 이런 애들이 같이 상승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붙은 거죠. 전기차도 붙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인가요? 10대 한 번에 출시를 하겠다. 테슬라도 전기차로 완전 밀어붙이겠다. 벤츠도 전기차 좋은 거 나온다. 이래버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 후끈후끈 하거든요. 이번에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상황인데 삼화전자 이런 애들이 전기차 관련주 다 여기잖아요. 복합으로 때려버린 거야. 복합으로. 그러니까 일본 불면 막 이렇게 있다가도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 버렸죠. 적층 세라믹, 그렇죠? 그리고 그래핀. 그래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쉬고 있었는데 상보 같은 거 지난번에 상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핫했습니다. 핫했어. 우와, 핫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핫했던 종목이 하락장 보합장 맞이해가지고 상승 반납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럼 뭘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한 거.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만 봐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비승법. 제일 쉬운 게 비승법이에요. 비승법. 고가주 주가 방어도 괜찮죠. 고가주 주가 방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뉴스 그리고 지지화정을 살피면서 공략을 하게 되면 쉬운데 그걸 갖다가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래요. 자, 그래서 상보 같은 경우에는 비승법으로 했을 때 요렇게 좋은 수익. 물론 이제 쌍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쌍바닥을 이렇게 보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낙하법으로 공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낙하법으로 공략한다 그러면은 비중은 축소가 돼야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낙하법? 이게 아무리 15일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는 저도 약간 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승법으로 대응하면은 안전해요. 안전해.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트 10 나오면서 앞전에 이제 판매되던 또 핸드폰들이 또 싸게 또 나오죠. 보조금도 이렇다. 이렇게 하면 싸게 해줄게요. 신용카드 하나 만드시고 엄마 아빠 데리고 와가 모시고 와서 엄마 거도 우리 집에서 다시 재가입, 아버지 거도 우리 집에서 재가입, 동생 거도 아는 사람들 거도 하면은 싸게 줄게요. 이러잖아요. 지금 그 시즌이거든요. 그 시즌 핸드폰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즌에 왔습니다. 핸드폰 판매요. 아니면 핸드폰 부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겠죠.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와 공작기계 테마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이꼴 공작기계. 오늘 공작기계 관련주들 괜찮았죠? 서암, 삼익, 맥스로텍, 그리고 화천기계, 화천기공 요런 애들
등등등 있습니다. 네. 그리고 BTS 인기가 끝나질 않는데 앞서서 BTS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략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죠. 그런데 BTS 테마는 굉장히 커요. 일본에서 불매운동을 해도 잘 팔려. 일본에서 한국 가수들 오지 마세요 해도 잘 가고 잘 팔려. 다른 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려.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이 테마로 끝내기에는 악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테마를 만들려고 하니까 또 여름이잖아요. 2차 BTS 관련해서 2차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거는 좀 찾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BTS는 당분간은 잘 나갈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런 팀들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위선양 아니에요? 국위선양? 문 대통령 일본이 더 큰 피해 첫 경고를 표현하다.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결국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고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본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굳은 표정의 대통령에게서 나온 첫 말이었습니다. 아픈 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해서 조심해 관리해 왔는데 일본이 그 틀을 깼다는 겁니다.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데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일본의 잦은 말바꾸기도 지적했습니다. 당초 강제징용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국민들을 향해선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낸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실제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일본의 추가 조치와 참의원 선거 등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정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아까 방금 잠깐 채팅 누르고 있었는데 빨리 치웠습니다. 저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곳곳 물폭탄, 정전, 침수 피해 잇따르고 있다. 어제 내린 비로 경기도 용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9시간 넘게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인천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는 승객 등 200명을 태우고 중국으로 가던 여객선에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집안 내부가 온통 암흑에 휩싸였고 냉장고 전원도 꺼졌습니다. 냉장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음식물은 이미 다 훼손이 돼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지은 지 1년도 안 된 이 아파트 1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아파트 각 세대로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에 물이 들어차 정전이 발생한 건데 오늘 새벽 복구될 때까지 주민들이 9시간 넘게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까지 계속된 국지성 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성북구 월곡천에선 불어난 물에 산책로를 걷던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소방대원들이 2명을 구조했고 경기도 용인과 부천, 수원, 성남 등에서는 도로와 주택 등 15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까지 14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전북 남원에선 상가 건물 지하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엔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과 선원 등 200명을 태우고 중국으로 향하던 12,000톤급 여객선 기관실에서 불이 났지만 기관실 내부 자체 소화장치가 작동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인천항으로 배를 이동시킨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자연재해. 자, 지금이 그 위험한 시기입니다. 뭐 물놀이 가서 다칠 수도 있고, 최근에 뭐 상우도 등장을 했죠. 와, 제주도 그리고 또 영도 쪽인가요? 뭐 어느 지역이라고 하던데. 우박이 덮친 여객기 아찔한 착륙. 와, 지금 난리요. 승객 16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에어서울 여객기가 우박을 맞아서 앞유리에 금이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안전하게 착륙을 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앞 유리창입니다. 찍힌 흔적이 가득하고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유리창 아래 비행기 앞부분도 충격을 받아 여기저기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비행 도중 우박이 덮치면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승객 166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일본 시즈오카를 출발한 에어서울 752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2시 39분. 착륙 20분 전인 오후 2시 20분쯤 이 여객기로부터 긴급 교신이 접수됐습니다. 공항 소방대를 활주로에 비상대기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앞유리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조종사들이 공항에 긴급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20년 넘는 경력의 기장이 침착하게 착륙을 시도했고 여객기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항로를 이용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 비상 착륙은 아니었고요.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랜딩했고 또 탑승객 전원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기상청은 당시 인천공항 주변에 기상특보는 발효되지 않았고 지상에선 우박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앞유리창이 심하게 훼손되면서 조종사의 시야를 가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는 하늘에서 저렇게 돼버리면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재생에너지 확대 르네상스기 맞은 ESS. 아무래도 전기 전력계 당분간 지켜보시고요. 시간당 60mm 넘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커진다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예요. 곧 있으면 또 태풍이 뭐 한 8월달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올지 안 올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 관심 테마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테마는 순환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기초 교재라든가 학본서에서 보다시피 테마의 순환도는 거의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 계절 영향을 받는 테마 순환이 돼서 들어오죠. 계속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걸 잊고 있으면 안 돼요. 갑자기 발생한 이벤트식 재료주에 너무 많은 베팅을 해버리면은 순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돌아오는 계절주에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 버진병 피해 속타는 한우 농가, 경기도 농가 전염병 확산 비상. 동물성 질병이죠. 예방접종과 항체 검사로 차곡차곡 반려동물 면역력 쌓기. 지금 뭐 펫박람회, 나의 또 다른 가족, 뭐 그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애견인 천만시대. 국내 모기에서 댕결 바이러스가 발견. 비행기 타고 관광객들이 말하자면 항상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 했죠. 예전에 뭐 메르스도 그렇고 항상 질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봤던 뭐 중앙 백신이라든가 또 동물성 질병 관련주들 움직임 지켜봅니다.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 부적합 얼음 사용 적발. 제가 자주 가던 커피숍 거기도 걸렸어요. 뭐 기분 탓인가? 지금도 배가 살짝 아픕니다. 얼음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뭐 텀블러 사용 많이 하라. 일용 용기 사용하면 되니까 텀블러 사용해라 이러는데 텀블러에서 남 나왔다 그러고 다이소 텀블러가 제일 안전한 걸로 나왔어요. 저기 나와 있는 거. 다이소 텀블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서 그렇잖아요. 검출량이 제일 작습니다. 아예 뭐 나오지 않은 텀블러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온 것 같은데. 워터파크에서 생기기 쉬운 부상과 예방법. 뭐 뻔하죠, 그렇죠?
여름, 여드름, 피부, 바이오 헬스 거점 떠오른 오송, 천복단지 확장 등 추진, 줄기세포, 바이오, 그렇죠? CPHI 코리아 2019 전 세계 220여 제약 바이오 기업 참여, 국내에서 가장 큰 약학 그런 이제 전시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또 이쪽으로 잠깐 이제 또 쏠리는 거죠.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삼성발 호재, 전기차 호재, 뭐 이번 블랙아웃 대비한 안전 재난 ESS 다른 다 복합이 이쪽으로 잠깐 반영이 되었습니다. 뉴스 쭉 읽어보십시오. 10분에 걸렸던 그래핀 최고 속도 경신. 그래핀 관련주들 아직 그 앞에 있던 물량들이 해소된 상태 아닙니다. 항상 이럴 때는 접근할 때 조심해서 접근을 해 주십시오. 갤럭시 노트 10 더욱 똑똑해지나. 이 뉴스들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 구성된 칩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테마 분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노트 10. 이마트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점포 10곳 중 7곳이 충전기가 설치됐다. 이제는 뭐 500개 넘어간다. 그래도 작아요. 많이 써야 됩니다. 주유소에 1개씩은 배치되어 있는 게 이 전기차 수소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예요. 테슬라 모델 3부터 현대차 포니까지 내년 전기차 10개 이상 신차 쏟아져. 나온 뉴스 중에 포니 있잖아요. 포니. 그 포니 옛날 그 디자인에서 조금만 이제 뭐 그 좀 그릴하고 그런 이제 좀만 바꾸고 옛날 감성 그대로 해서 포니가 나올 건가 봐요. 그러니까 포니인데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저는 이게 뭐 포니야 이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포니 모습에 조금만 그릴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주면 이거 감성 마케팅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게 끌릴 것 같아요. 포니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거. 저처럼 이제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뉴스, 공작기기랑 빼놓을 수 없다. 방탄소년단 관련 뉴스 종합.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굿즈라든가 뭐 티켓 뭐 등등 무대. 방탄소년단 아직 테마 살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반영돼서 앞에 이제 대기 물량 있는 애들보다는 좀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 이번에 다시 붙었거나 그런 애들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아까 방송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 출원법 개정판, 투매출원 시간적 출원법 개정판 사전 지식편 곧 발매가 됩니다. 주식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예약 특가 진행 중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감할 때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무세요. 재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